안녕하세요. 김윤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폭등 후에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이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경제위기와 함께 IMF가 한국의 부채가 심각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투자를 하는데 조심해야겠습니다. 통화량이 넘쳐나는 무제한 양적 완화가 빚잔치였다는 점에서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한번 지켜보실까요? IMF 한국부동산 빚폭탄 터진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빚이 이렇게 계속 늘어났어요.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일본 지도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일본 지도하고 같은 게 아니라 아파트값 상승률하고도 비슷해요. 이게 폭등했습니다. 바로 이게 시한폭탄이 터질 일만 남았네요. 자, 부채 폭탄 심각하다. 부채 폭탄 트리플 크라운. 원래 운동에서 이제 한 세 곳을 싹쓸이하고 우승하면 그걸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역설적으로 쓰였어요. 자, 이 부채 폭탄 트리플, 즉 가계,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거의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빚이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먼저 가계부채부터 볼까요? 지금 1611조를 돌파했어요. 그것도 알파가 있습니다. 이 알파라는 말은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것도 잡히지 않는 것들, 이금융권을 포함해서 기타 부채 증가 소득보다 아주 빨라요. 부채 증가가 소득보다 빨랐을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합니다. 상환 능력이라도 있으면 갚으면 되는데 대부분이 부동산 대출이 많아서 갚을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부채 저소득층에 집중됐다는 것도 이거 심각해요. 채무 상환 비율이 61%나 상승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정말 심각한 내용을 말하는데 실업자가 증가하고 소득이 불균형되면서 주로 1분위 아니면 2분위 이렇게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아주 높습니다. 기업 부채, 자, 1000조 돌파 플러스 알파입니다. 매출 급감으로 부채에 의존해야죠. 지금 특히 질병이 장기화되면서 불황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융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성형의 고리, 특히 중소기업 부채 급증, 대기업도 부채가 많은데 중소기업 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은 역시 아까 가계로 따지면 소득 1분위하고 맞먹는 이 기업 부채, 결국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요. 부채 증가, 연체가 증가하면서 금융이 부실되고 경제위기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 4단계는 코스거든요. 지금 가계도 위험한데 기업마저. 그렇다면 정부라도 안전해야 하는데, 자, 현 정부가 지나치게 빚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볼까요? 820조 돌파에 플러스 알파, 질병사태 59조 쏟아부었죠. 그런데 3차 추경을 예외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왜? 지금 이제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도 돌파하고 질병사태도 돌파해야 하지만 좀 쓸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전에는 없었던 3차까지 지금 추경 편성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사저 현상, 지금 모든 게 뭐 저출산, 저성장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저 현상이 지금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데 부채는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채만 최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경제 성장이나 좀 잘 될 거지 나쁜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부족한 세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이거 다 이 사람들이 갚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안 그래요.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돼요. 정부는 하루빨리 빚잔치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 월급도 좀 삭감하고요. 본인들의 관공서라든가 또는 국회 좀 저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 워낙 지금 돈이 많이 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적자나면서 이걸 다 지금 메꿔 나가니까 빚이 이렇게 늘어나죠. 부동산 쏠림 거품 최대. 자, 유동자금이 지금 무려 3,000조랍니다. 유동자금이. 이번 질병 사태로 계속 찍어낸 거예요.
자, 이게 어디로 가느냐? 부동산 쏠림, 그래서 거품이 최대치로. 이걸 지금 차단고리를 형성하려고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죠. 토지보상금 그 중에서도 백조예요. 특히 토지보상금은 그대로 부동산으로 쏠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대출이 GDP 대비 무려 336.4, 약 3배 반 가까이 돼요, 지금. 빚이 3배 반이나 뛰는데 이 빚을 끌어당겨가지고 집을 샀다 이거예요. 7년째 부동산 불패. 자, 왜 빚까지 끌어안고 이렇게 집을 사느냐? 계속 지금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집값 주도 성장을 했다라는 이 의심, 이제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죠, 정신 차리면. 자, 이것 때문에 부양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동산 쏠림 현상으로 집값이 폭등한 겁니다. 자, IMF 한국 부동산 빚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서죠. 총 부채 상환 비율이 2배를 초과했다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요. 과도한 빚, 또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과도하게 빚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대출이 폭증해가지고 OECD 최고 수준이다. 가계부채, 금융권에 지금 확대하고 있다. 제2금융권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경영이 심각하게 지금 악화되는 추세다. 특히 질병 사태와 맞물려서 이게 장기화될 경우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는 타격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투자 집중, 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가 돼야 하는데 부동산에 집중되다 보니까 집값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부동산 PIR 이 규모가 OECD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 오죽하면 IMF가 계속 경고를 하겠습니까? 자, 부동산 이제는 위험합니다. 정부 왜 부동산 이제 위험하다는 뜻은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왜? 그전에는 집값 주도 성장을 했던, 안 잡았던, 못 잡았던,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대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기 때문에 집값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강력하고 또 지속적이고 단발성이 아닙니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7.10 대책부터 점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7.10 대책 이후에 거래량 급감, 계속 지금 공급 대책도 추가적으로 나왔잖아요. 가계대출 지금 위험수위가 상당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7년째 지금 집값이 올라가지고 자, PIR 규모가 최고치. PIR이 뭐냐면 자, 소득 대비 집값, 자, 먹고 쓰지 않고 과연 몇 년 걸려서 집을 사느냐? 약 14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물론 소득은 이제 소비를 하면서 하게 되면 거의 3, 40년 이렇게 걸려요. 서울집 웬만한 거 좋은 거 사려면 이제 3, 40년 걸리는 시대 돌아왔어요. 6월 사상 최고 거래량, 7월 달에는 거래 실종, 8월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사실상 사상 최고 2000년 들어와가지고 62.1 앞에 거 다 제꼈잖아요. 이렇게 6월 달에 거래량이 많다가 7월 달 보세요. 6월 달 여기 보여지네요. 7월 달 뚝 끊겼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최저 2524.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집값 하락에 아주 강력한 신호. 외국인 국내 부동산 월 평균 거래 건수. 자,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 규제가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자유분방하게 집을 매수하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싹쓸이 한다라는 표현도 맞죠. 한국, 미국, 중국, 광의 통화. 이제부터는 이제 통화량을 한번 볼까요? 지금 돈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넘쳐나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파란색인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중국 엄청나게 돈을 뿌리고 있고, 자, 미국은 천문학적으로 특히 대선과 맞물려서 아예 그냥 주식을 사들이고 있죠. 여러분들 경고하는데 절대 미국 주식 하지 마세요. 자, 연도별 시중 통화량 추이 볼까요? 얼마나 많은지 여기 보시면 3,018조 원이에요. 2020년. 돈을 막 찍어냈죠. 이번 질병 사태와 더불어서. 특히 연도별 토지보상금 추이는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가 45조 원, 약 100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과 협의통화를 M1이라고 하고 광의통화를 M2라고 하는데, 자, 먼저 파란색의 서울 집값 보세요. 그리고 M1 빨간색, M2 연두색, 거의 지금 일치하면서, 자, 2017년부터 2020년 현재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몰려있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갖고 1986년부터 이렇게 본다 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돈은 더 훨씬 많이 찍어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가지를 못하죠. 아파트 값도 엄청 폭등했는데 왜 돈이 이렇게 가느냐. 부동산은요, 폭등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협의통화, 광의통화, 이 통화량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주택가격 비율 PIR, 먼저 우리나라 서울 PIR 보면 2018년 19년까지 보시면 거의 14에서 놀고 있잖아요. 14.1에서.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1위가 홍콩 19.4, 뭐 베이징, 상하이 16.4. 근데 이 14점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여기에서는 11점인데, 자, 시드니, 밴쿠버 다 제끼고 있어요. 시드니 12.9밖에 안 되잖아요. 즉 중국 도시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에요. 그만 중국 지금 부동산 거품 엄청나잖아요.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그대로. 주가도 닮아가고 있고 부동산 거품도 닮아가고 있고, 여기 LA, 오클랜드, 런던, 뉴욕, 더블린, 도쿄, 싱가포르, 시드니, 밴쿠버 이런 나라들, 이런 도시들이 서울보다 지금 PIR 규모가 낮다고요. 자, 한국 부채 GDP의 3.4배.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놀랍죠. 싱가포르 비금융법인이 7.4% 올라가고 104.6, 가계 5.8 해가지고 97.9, 금융 6.1 올라서 92.5, 정부 2.0 올라서 41.4. 오른쪽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336.4, 그러니까 GDP 대비 약 3배 반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이 빚 갚으면 우리나라 아프리카 소말리아보다도 가난합니다. 그 까먹으시면 안 돼요. 가계부채 심각합니다. 먼저 가계부채부터 볼까요? 1600조 여기 쭉 계속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쭉 올라간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1분위, 이제 소득 수준이 제일 낮은 1분위가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2, 3, 4분위는 조금씩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는 있는데, 자,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1분위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나라보다는 고위험군의 임계치에 임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라는 어떤 자료이고요. 기업 은행 대출, 기업이라도 안전해야 하는데 보세요. 자, 대기업은 파란색, 연두색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죠. 거의 600, 800, 한 1000조를 돌파했으면 알 수 있어요. 알파죠. 이처럼 또 2020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자, 국내은행 차주별 신용위험지수, 중소기업 위험지수 보세요. 2015년에서 2020년 대비 지금 여기까지 찍고 있잖아요. 대기업도 지금 위험도가 좀 떨어진 듯하다가 다시 또 찍고 있잖아요. 정부부채 폭발 직전입니다. 정부부채 계속 지금 이렇게 증가해서, 자, 약 1000조 정도를 돌파할 예정이고요. 무려 43.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추경 편성 보세요. 그전에는 추경해봤자 한 번, 28.4, 이때 2010년 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근데 지금 보세요. 잠잠하다가 2020년, 지금 11.7, 12.2, 3차이 때 35.1.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지금 찍어냈어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거 정부 지원금 또는 지자체 지원금이요, 공짜가 아니에요. 심각하죠, 이거 보니까. 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걸어가고 있는데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건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뒤쪽을 보세요. 대출이 지나치게 많아서 금융위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 상승에 익숙해져서 사놓으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상투장의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잘못하면 그 족쇄가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수 있으므로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